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특이한 금속입니다. 겉보기는 반짝반짝이고 예쁘지만 몸속에 들어오면 신경계와 장기를 천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닥터 철든입니다. 해독 시리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꼭 알아야 될 주제, 바로 수은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무서울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 노출되는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면 훨씬 가볍게 다룰 수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해독은 준비된 몸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제로 몸의 해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금속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 볼 건데,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신경계를 교란하는 조용한 금속, 바로 수은입니다. 수은하면 체온계라든가 형광 등 배터리 금속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심지어 치과 재료에서도 조용히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수은이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해독하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은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특이한 금속입니다. 겉보기는 반짝반짝이고 예쁘지만 몸속에 들어오면 신경계와 장기를 천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1950년도경에 일본 미나마타 지역에서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이 손떨림부터 시작했고 언어장애, 시력 상실 등 굉장히 심각한 증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이 사건으로 수은은 조용한 암살자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생활 속에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신다면, 첫 번째로는 식품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어패류, 특히 참치, 황새치, 상어, 연어 이런 큰 생선일수록 수은이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먹이사슬 끝에 있고 끝에 있는 인간이 먹기 때문에 수은 중독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과 아말감입니다. 예전에는 아말감을 많이 했는데 오래된 충격물에 수은이 아주 미세하게 방출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아말감은 당연히 빼셔야 되겠죠. 셋째는 생활용품과 환경입니다. 형광등, 배터리, 화장품이라든가 전기, 폐기물 속에도 수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화장품 성분 같은 것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수은은 몸속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신경계를 공격을 합니다.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려서 신경이 쉽게 지치고 망가지고 활성산소가 쌓여가면서 세포가 손상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자주 오거나 머리가 막지 않는 느낌, 나이 드신 분들은 인지 기억 장애, 기억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장기간 노출이 되면 불안감도 있고 감정 기복도 있을 수 있고 집중력 저하는 당연히 생깁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굉장히 취약한데요, 수은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의 뇌 발달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수은은 간과 신장에서도 부담을 많이 주는데, 해독 효율이 떨어지고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다시 혈류로 돌아오면 피로감이라든가 피부 트러블, 호르몬 불균형 같은 문제를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면역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 검사하면 수은 중독된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수은은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수은이라는 것은 신경계라든가 면역계라든가 대사 시스템을 전체를 교란을 시키는 독소라는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해독은 단순한 배출이 아니라 손상된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과정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독소에 노출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식습관 관리인데, 알다시피 참치라든가 연어, 큰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고등어, 지금 우리도 많이 먹잖아요. 이 또한 수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식도 꽤 많이 수은 중독이 되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는 해독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늘이라든가 고수라든가 클로렐라,
해주로라든가 이런 것들 수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치과 아말감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제거가 당연히 돼야 되고 치과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도움 되시고요. 네 번째는 당연히 환경 관리, 형광등, 배터리, 저장된 수거매 하시고 저가 화장품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전문 클리닉에서 당연히 혈액이나 모발 또 소변까지도 체내 수분 검사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혈액에서는 최근 노출된 거, 그 다음에 모발 같은 경우는 장기 축적된 정도를 확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결과에 따라서 병원에서 하는 중금속 해독 주사라든가 영양, 글루타치온, 셀레늄, 아연, 치옥수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라든가 힐레시뇨법이라든가 간, 심장, 해독 보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이 맞는 치료 플랜을 짜서 수분을 안전하게 체내에서 쌓인 것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자가 해독제나 인터넷 해독제는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과 심장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수은은 혈액에서 50일이면 반으로 줄지만 이 뇌와 장기에서는 몇 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고 해독도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핵심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수은은 먹거리, 치과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고 신경계, 간, 심장, 면역 얘를 교란시킨다는 사실이고 해독은 검사 후 전문가 관리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개념이 되시고요. 자가 해독은 금물이다, 안전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암살자 수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알고 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 갑상선이 있잖아요. 갑상선이 우리나라 굉장히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수은 중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T4가 T3로 가야 되는데 수은이 블로킹해서 갑상선 호르몬 대사를 막는 게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갑상선 문제를 앓으신 분들은 수은 검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금속 납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상 속에서 납의 위험성과 해독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이런 건강 콘텐츠는 이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닥터 철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